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상가 과잉 공급이 구도심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원주 부동산 시장 돌파구는 없는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영 교수,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원주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잘 아시는 대로 원주의 이제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강원도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하락폭이 크고 네. 또 미분양 주택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락폭과 주택에 대해서 좀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위축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로서 느끼는 좀 체감은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공인중개사이다 보니 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한 지역에 부동산 경기를 보려면 미분양이나 또 건축물 허가 면적 또 실거래 신고 거래량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한 3천여 세대. 3천여 세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증가폭이 있었나요? 증가폭은 지금 6월 이후로 꾸준합니다. 계속 네. 지속적으로. 네. 그렇고 건축물 허가 면적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서울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12.5%,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가 했는데 네. 원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방향으로 감소가 됐고요. 실거래 신고 거래량을 보면은 17년도에 거의 한 4,300여 건 아파트 매매 건수로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2,800여 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65%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 수치를 보면은 지금 원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위축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원주 지역 부동산 상황이 좀 어떤지 먼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시세가 평균적으로 3, 4천, 5천 정도 매매 전세 토탈해서 네.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지역별로 또 아파트 연도 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갭 사이에서 꾸준히 지금 1년 이상 꾸준히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네.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7년 같은 경우에 1억 2,500도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7,500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구동 같은 경우도 23평이 2년 전에 1억 3,800까지 거래가 되다가 지금 8천만 원 선이거든요.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신축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이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지역 부동산 현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원주 아파트 미분양 상황은 좀 어떤지 정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예, 방금 전에도 지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 미분양 주택 통계를 보면 한 3,000호, 3,100호 정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주시에 쭉 미분양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평균적으로 평균 2,000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국에서도 원주가 미분양 물량이 좀 많은 곳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원주의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이제 때문이고요. 보통 이 주택도시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은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주택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이 500호가 넘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네. 좀 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택 건설 회사에서 이제 분양을 보증을 할 때 좀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공급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원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 큰 이유가 공급 과잉이라고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먼저 아파트 물량 공급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주택 시장 쪽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원주시청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원주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역대 그 원주시 주택 공급이 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해 한 7,000호 정도 이상이 그 주택 사업 승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보통 입주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그 최대 공급된 그 주택 물량들이 지금 이제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러면 작년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지금 통계 연보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4,000호 정도 공급이 됐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치인데 한 4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거의 공급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상황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공급 과잉으로 좀 미분양이 급증하기도 하고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따라서 위축이 돼서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지금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해서 이 모든 가격 결정은 매수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미분양도 많고 뭐 주택 가격은 전부 다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매수자들이 계약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네.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까지 쉽게 이어지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7년에 한 4,300여 건 주택 아파트 매매 건수로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100여 건 그리고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한 2,800여 건 이렇게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상황이 뭐 당장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밝지 않은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깡통 예. 전세 문제도 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히 예. 이런 개념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전세난이라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이 그 전세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같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고요. 또 이제 전세금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제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리다시피 뭐 역전세난 깡통 전세 문제가 참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좀 마련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가 큰 거죠? 양쪽 모두 피해가 크죠. 재산상에 일단 손실을 보는 거니까 네. 큰 것 같고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 대다수는 다주택자들 그 원주 같은 경우도 매년 계속 갭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2년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면 평균 3, 4천 많게는 5천까지 지금 자기 여윳돈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뭐 한 가구가 아니라 본인이 다주택자니까 한 해에 1년에 보통 전세 몇 개만 지금 돈을 내주려고 해도 1, 2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본인은 그 아파트 날리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의 손해가 크잖아, 그죠? 피해가 그쵸, 있으니까 뭐 임차인들 피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 만기일은 보통 자기 계획하에 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 만기일을 2년 계약을 해서 한 건데 그때에 제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거. 그죠? 네. 그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하고 아니면은 제때에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보증보험이요? 예, 전세보증보험은 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대항권을 또 얻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 점유같이 거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의 피해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좀 없을까요? 예,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다거나 뭐 인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방금 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두 기관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세입자들이 뭐 정말 잘못되면은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보증보험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 미분양 아파트 못지않게 방금 뭐 말씀해주신 상가 미분양 문제도 참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은데 빈 상가가 참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원주 상가도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공급 과잉이 제일 큰 문제였고요. 네. 보통 택지 개발을 하면 상업용지 같은 부분을 보통 한 1% 정도로 예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 비율이 3%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과잉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구하기 힘든 거고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라도 이 상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직원분들이 거주보다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급은 많고 상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빈 상가는 거의 공실률이 한 53%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실로 있는 상가들이 또 꽤 많아요. 근데 그 관리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작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인데 이 금액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출 이자랑 관리비까지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만 내주면 입점을 해달라. 그런 상가가 곧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구도심에 있는 임차인들은 그래? 그럼 나는 구도심에서 빠지고 혁신도시를 한번 가볼게 이러고 혁신도시를 입점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혁신도시에서 그게 상가가 다 차는 것도 아니고 또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빠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혁신도시랑 구도심 동시에 상가가 경기 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상가 공실률, 뭐 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한국감정원에 이제 그 상가 관련 통계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강원도 도시 중에서 원주가 전체적인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원주 전체 평균이요. 네. 20%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의 상가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은 거는 처음에 이 상가를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예, 상가의 그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자체가 또 높게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제한돼 있다라는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자들이 혁신도시 내 이제 수요자들이 상가에서 이렇게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서울에서 통근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수요도 약한 이유도 있고 공급 가격이 처음부터 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과다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예.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까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서류가 적법하게 되면 이것을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시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주택 공급 추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향후 전반적인 건설회사들의 어떤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좀 시에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한테 좀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인 좀 공급 계획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재가 계속해서 좀 이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재는 없을까요? 자세히 보면 뭐 지구명에도 별뜰 날이 있듯이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저기 정짓들 호수공원 지금 결과가 발표났어요. 네. 착공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원주 같은 경우에 교통의 요지면 접근성에 가깝다? 그러면 결국은 큰 기업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관광 사업이 우선이단 말이에요. 그럼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면 아마 이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좀 어떠한 방안들과 대책들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원주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그 기대감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많이 공급을 한 것인데요. 그런 호재에 대한 어떤 효과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좀 제한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앞으로 원주에 어떤 호재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주, 원주 전철이 개통된다거나 지금 무실동에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또 기업 도시의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입주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요인들이 만약에 좀 변동이 된다면 원주 주택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지회장님께서 어떠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원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다르게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투자자가 없이는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완화가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해야지만이 다른 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 네. 유입이 사실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제 생각으로 인구 유입이 있으려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저 충주로 뺏기면서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유치, 그리고 인구 증가,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가 있으면 앞으로 원주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인구 증가, 대출 규제, 뭐 기업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원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예측이 될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저점이다, 아니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저는 이제 꼭 드릴 말씀은 시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중심의 그런 개발 문화를 좀 뭐랄까 지향하고요. 네. 원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주택 개발 쪽으로 좀 시가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에 맞는 좀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원주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빨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주영 교수,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 회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